투자의 천재, 자수성가의 아이콘, 앞으로의 도전은 이 남자의 조언과 투자 철칙을 따라가세요. 가장 열악한 동네에서 주머니에 있던 단 4만 원으로 시작해 무려 6조 원의 가치를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먼드 존.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는 현재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 사업가, 그리고 샤크탱크라는 투자 프로그램의 투자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큰 성공을 위해 많은 돈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잡히는 돈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언하는 데이먼드. 이번 영상에선 그의 성공 스토리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의 투자 철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부족한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먼드가 1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며 그의 인생도 뒤틀리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10살 때 집을 떠나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제가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에겐 힘든 시간이 찾아왔죠. 그렇게 데이먼드와 그의 어머니는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3개의 직장을 다니셨고 어렸던 데이먼드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데이먼드, 미안한데 너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겠니? 엄마에겐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는구나. 강하게만 보였던 어머니의 약한 모습에 그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저도 제 또래의 아이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동네에선 힙합이 유행했기에 친구들은 래퍼나 브레이크 댄서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들처럼 옷과 신발을 사 신었죠. 하지만 전 그런 옷과 신발을 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제겐 그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는 10살의 아이들이 가질 법한 꿈을 뒤로하고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일을 닥치는 대로 해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고 전기기사의 조수를 했어요. 겨울엔 남의 집 앞 눈을 치워주며 돈을 벌거나 연필을 팔면서 용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집에 있던 뉴욕타임즈를 매일 읽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가르쳐줄 수도 없고 선생님들을 붙여서 가르쳐줄 돈도 없으니 너는 항상 책이나 비슷한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며 배워야 해. 그리고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은 실제로 도전해보렴.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시도해봐. 모든 배움은 실수를 통해 이루어진단다. 어머니의 이런 조언 덕분에 데이먼드는 독립심을 가지고 배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멘토를 찾아다녔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격주마다 학교에 가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그렇게 한 주는 학교에 가고 한 주는 식당과 또 운전기사 일까지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에겐 난독증이 있었고 공부는 맞지 않았어요. 대학을 갈 형편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저는 식당에서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을 식당에서 보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비록 지금은 여기에서 일을 하지만 분명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야. 이처럼 데이먼드는 항상 마음 한켠에 사업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매장에서 그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한 매장에서 스키를 탈 때 쓰는 비닐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군요. 오죽하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나오자마자 집에서 어머니에게 재봉틀 만지는 법을 배웠고 모아뒀던 $40의 전 재산으로 저렴한 실드를 구매해 80개의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동네의 코너에서 개당 $10에 사람들에게 판매했죠. 반응은 뜨거웠고 80개의 모자를 모두 판매한 그에겐 $800라는 큰 돈이 쥐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에게 돈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데이먼드의 어머니의 질문이 그의 도전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큰 꿈을 꾸라고 말하셨던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모자도 파는데 티셔츠도 팔아보는 게 어떠니? 그래서 저는 티셔츠와 모자를 팔려면 매장을 열어야 할 거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도 굳이 매장을 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이미 존재하는 매장들에 너의 제품을 주고 너가 자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이 너의 제품을 팔아주면 어떨까? 그렇게 데이몬드의 생각을 넓힌 어머니의 조언에 그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한 가지 큰 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 또한 너무도 좋았죠. 당시 미국의 상황은 유색인종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심한 차별이 쏟아졌거든요. 당시 들리던 소문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미 hil피거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싫어한다고 말했고 랄프 로렌도 슬럼가처럼 형편이 어려운 동네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더군요. 심지어 팀버랜드는 뉴욕타임즈에 흑인을 비하하며 이런 기사를 냈어요. 우리의 신발은 마약 판매상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판매를 하기도 싫다. 물론 그 말들이 그저 루머였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저와 제 친구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죠. 그럼 그 사람들,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의 옷은 누가 만들지? 이런 의문을 가진 그는 과거 10살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힙합 문화를 동경했고 래퍼, 댄서 같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해야만 했던 자신, 그리고 그들이 입던 옷과 신발을 가질 형편도 안 됐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냈죠. 그렇게 자신이 가졌던 고통과 슬픔을 꺼낸 데이몬드, 그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친구들에게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걸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그는 For Us, By Us의 약자를 따 FUBU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자신과 같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만드는 문화를 퍼뜨리고 또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였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룬 데이몬드. 물론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진 않았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투자할 돈이 없었기에 데이몬드는 계속 모자를 만들고 팔면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인 돈으로 티셔츠 프린팅을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티셔츠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업은 점차 커져갔고 하키 유니폼과 티셔츠를 구매해 로고를 프린팅한 후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유망한 힙합 아티스트들에게 입히며 광고 효과로 브랜드의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해요. 물론 중간중간 무려 2번의 파산 위기가 닥치고 그는 브랜드를 포기하려 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응원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해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방법들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 2년 만에 제 브랜드의 옷들은 30개의 힙합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 저희가 큰 브랜드인 줄 알았지만 사실 저희는 친구 2명과 운영하던 아주 작은 브랜드였죠. 그렇게 유명세를 얻은 데이몬드의 브랜드는 다양한 트레이드 쇼에 참석하게 되었고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한 트레이드 쇼에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무려 3억 원어치의 주문을 받았고 미국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에 입점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저는 그게 대박이 아니라 위기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직원은 제 친구 2명이었고 수억 원어치의 옷을 제작할 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은행과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30곳 가까이를 돌아다녔는데 모두 저를 내쫓더군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남은 모든 돈을 써서 뉴욕타임즈의 제조업 파트너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데이몬드가 낸 신문 광고를 보고 나서 그에게 연락을 준 회사는 다름 아닌 삼성섬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삼성과의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죠. 그리고 당시를 대표하던 윌 스미스, 비욘세, LL 쿨 제이 등 엄청난 셀러브리티들이 그의 브랜드를 입으며 FUBU는 놀라운 성장 곡선 위에 올라타게 되죠. 1998년엔 무려 한화로 4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는 말합니다. 그 당시 저에겐 FUBU라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영역을 넓혔고 옷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엔터테인먼트 레이블을 만들어 아티스트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업들을 도전했고 또 투자자로서 성공하며 현재는 5천억대 자산가가 되었죠.
그리고 샤크탱크라는 투자자를 찾는 프로그램에서 데이몬드가 보여주는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사람들을 놀래킵니다. 그는 부자들을 부자로 만들지도 혹은 중산층을 부유하게 만들지도 않거든요.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저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을 뻗어 도움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데이몬드는 한 인터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만든 자신의 2가지 투자 철칙을 이렇게 공유했죠.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묻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나 서비스가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영향을 끼치는지, 즉 저는 제 삶에 없어지면 안 될 것들에 투자를 해요. 제가 초기에 투자했던 아마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래에는 쇼피파이를 이 이유 때문에 투자했죠. 많은 매장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온라인 이커머스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쇼피파이가 없다면 제 삶에 위기가 올 것 같았죠. 이처럼 제가 투자하는 모든 회사들은 제 삶에서 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그의 인사이트는 주식 천재 피터 린치와 투자계의 거장 워렌 버핏도 비슷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점을 보는 게 아닌 오랜 시간 장기간 투자할 회사를 찾을 땐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투자 철칙을 만들어 보세요. 4만 원으로 6조 원의 가치를 만든 데이몬드의 2번째 투자 철학, 80대 20은 알고 투자해라. 그는 말합니다. 80대 20, 파레토의 법칙. 모든 회사에는 80%의 성과를 만드는 20%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걸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20%의 서비스 혹은 제품은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마치 갬블링을 하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제 사업이 성장한 이유도 80%의 매출을 만드는 20%의 제품들만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몬드가 푸브를 운영할 때도 자신의 다른 사업들을 키워갈 때도 그는 항상 고객들이 찾는 20%만을 유지했습니다. 옷의 색상, 로고의 크기, 제품의 스타일 등 고객들이 찾는 베스트셀러만을 유지했고 또 그 베스트셀러들의 유행이 식으면 그중 더 나은 것들만 유지하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즉 내가 투자하는 회사 혹은 내가 가진 제품의 정확한 특성과 고객들의 반응을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가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모두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제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걸 배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 마지막 조언은 제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처럼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책으로 배워나가는 것과 멘토를 통한 방법. 그리고 이 둘 중 어떤 경로로 나아가든지 당신은 무언가 잃어볼 때 큰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는 미래의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꼭 이 부분을 알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40달러로 6조 원의 가치를 만든 남자 데이몬드 존의 스토리와 투자 철칙, 빠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항상 올바른 투자처를 찾아온 그의 인사이트가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줬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